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도를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매우 주관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188만 원이라는 분이 13억 이더 CME 풀매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번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는지, 원래 시드가 커셨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13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수익까지 포함을 해서 15억 원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어느 정도 자금이 풍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2월 달입니다. 근데 어떤 커뮤니티를 들어가든 어떤 단톡방을 들어가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나도 돈 벌었다, 어, 저기 보이지 않는 초보자도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가 제 귓가에도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되게 재밌긴 하지만 지금 돈을 벌리니까 재밌겠죠. 한편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게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때 이 정도만 해도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내미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더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과거에 2014년도처럼 졌던 그런 형태였는데 결국에는 요 정도까지 나오는, 그래서 지금에 보면 과거에 어게인 2017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요 자료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적 패턴으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게 꽤 있습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면, 자,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예. 보게 되면 이제 같이 도미넌스랑도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도미넌스를 같이 비교를 해서 일단 월봉 차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반대로 돌려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세면 셀수록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번 형태 2017년도처럼 종고를 돌파를 했으니 그 이후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그러면 캔들이 크게 나왔던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크게 내고 한 번은 좀 쉬었습니다. 근데 괴리폭이 이때부터 크니까 약간씩 이 보이지 않는 이 끝에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보고, 하나의 선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볼벤 선단에 있는 이 선 사이에서 계속 캔들이 놀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똑같이 기억을 해두셨다가 지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형태가 너무 많이 벗어났던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니 오히려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워낙 커졌는데, 과연 이 패턴에서 한 테퍼를 쉬고 그 다음에 더 올려서 더 많이 낼 것이냐인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본린적인 기법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베팅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달, 말 그대로 3월달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없이 1년 내내
올라가는 장은 없어요. 모든 시장은. 그리고 모두 다 돈을 버는 시장은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1년 내내 누적 수익률 대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2월밖에 안 되는데 제 귓가에 계속 돈을 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부터 서서히 현금비를 좀 챙겨가면서 약간씩 더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아파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 라인에서 약간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은 좀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시점이지 않겠냐.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에 대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쁨에 너무 많이 취해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좀 그 다음에 있는 패턴, 그 다음 달에 있는 패턴을 조금 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의 있는 전략을 더욱더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미노스가 상당히 애매한 형태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저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미노스도 월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추세입니다. 추세적 관점으로 앞으로 이 라인대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기적 추세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추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이 그거에 따른 이론적 상으로는 알트코인이 쳐놀고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기 때문에 도미넌스에 대한 위치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예. 왜냐? 걔네는 노냐고. 모든 알트코인들 높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스캠에 있는 코인들은 계속 걸러지게 되고 여기에서 또 주목받는 있는 코인들은 더더욱 자본력을 계속 받으면서 한 단계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계속 자연스럽게 도미넌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로는 낮아지긴 하겠지만 약간 지금 시점에 대한 추세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의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2021년도 때 도미넌스의 가장 큰 거래량 추이가 매도세가 가장 커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위칭 돼서 넘어가는 알트 쪽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BTC 마켓으로 인한 어느 정도 스위칭으로 넘어간 흔적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뭐 들어봐도 거의 중형급, 중대형급 쪽에서 거의 다 수익성이 거의 못해도 많이 먹었고 저도 이번에 꽤 많이 먹었습니다. 저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저는 연초에 중대형에 거의 공격적으로, 초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맞아서 또 수익을 꽤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미리 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략을 공개를 한다고 해도 제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발 비아냥거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또 흘러가줘서 참 시장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수익이 꽤 나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점에 있었을 때 약간 한 템포 좀 이번에 현금을 다 쓰면 또 과거 2018년도 때처럼 대응이 안 되니 적절하게 수익성에 대한 수익비를 조금씩 챙기면서 현금을 좀 가져가는 제발 현금을 좀 가져가서 내가 무언가라도 한번 찌그러질 때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살이 인생처럼 오늘만 살고 죽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매우 기니까. 이번에도 또 생각보다 신규로 진입했던 코인들이 많이 있으면 이번에 또 물리게 되면 또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세장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그 누구도 대변해 줄 수는 없고 그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계기에 제발 그런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에서 한 번은 좀 선생님 마인드로 좀 꼰대 마인드로 뭐 저보다 다들 어르신이고 되게 배운 것도 많고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좀 따끔하게 이번에는 조금은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는 장이 있다라고 해도 현금은 좀 챙겨가 보자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욕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있는 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올라가는 장은 없었거든요. 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도 1년 내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매 달마다 이건 매 달 차트예요. 매 달마다 이렇게 3월 달에 한 번 쉬었죠. 꼬리 남겼죠. 그리고 7월 달에도 꼬리를 엄청 많이 남기고 그래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남기게 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9월 달에도 꼬리를 남겨서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이 장중에 이 30일간에 대한 고통, 30일간의 또 고통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꼬리가 윗꼬리를 남기면서에 대한 또 고통들 보면은 12월 달까지 최종을 보게 되면은 수익은 맞죠. 존버를 했었을 때 수익은 맞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만화에 대한 과정과 심리선을 보게 되면 이게 여간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응하기 여간 쉽지 않으니 좀 과한 욕심은 또 과한 후회를 남게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이번 시점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카드를 몇 가지라도 우리는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3월달 장도 준비를 하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OHK 에이다가 좀 많이 올랐죠. 1000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에이다 존버하셨던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틱톡의 팔로워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IOHK의 이제 이 틱톡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 틱톡에 대한 중국의 인기도가 좋다라는 거죠. 뭐 에이다 굳이 미국, 일본 신경 쓸 필요 없이 중국 쪽으로 해서 좀 어떻게 해서는 에이다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도를 좀 끌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있어서 좀 국가적 투자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효과, 마스터카드, 트위터도 비트코인 결제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왔던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트위터, 비트코인 투자 고려 중이다. 테슬라 이어 트위터까지. 과거에 트위터가 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과거에 550억 원을 1,300만 원 언저리에서 샀어요. 지금 뭐 5천만 원이니까 5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대략 4.5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 고려까지 나왔던 이유는 당연히 재미를 봤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재미를 봤으니까 투자 고려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번에 인플레이션 대비로 개미도 다 피했던 장이고 그러하는데 과연 기업들은 멍청할까요? 아닐까요? 미국에 있는 개미들도 이렇게 해서 스위칭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들 트위터나 뭐 이런 급들은 뭐 여기에 뭐 속하진 않겠지만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은 현금이 남아도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녹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왜 1월 초에 대규모 MMA를 3년 안에는 하겠다, 100조 원 정도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야, 우리는 기업이야. 부동산은 살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그리고 채권하고 국채는 이미 매력이 없어. 왜냐? 인플레보다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MMA로 해서 기업의 등치를 키우자. 기업을 사버리면 되면 오히려 그거는 인플레이션 대비보다 더 괜찮을 것이니까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니까. 아니면 아싸리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배당으로 그냥 뿌려 제껴버리는 경우로 할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부채를 갚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려봤자 급속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첫 단추만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들은 초우량 기업들만 대상이 될 텐데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거 가지고 부채를 다 갚아가지고 가져간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의 금리가 아주 싼데 금리 올려봐야 천천히 올릴 테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대비에 이걸 다 갚아서 한다? 아유, 칭찬 누가 하겠습니까? 욕 처먹겠죠? 그러니 이거 갚는데도 일정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고민거리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언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리티처럼 몰빵형 형태로는 하진 않을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비율,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은 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트코인을 0.1%나 아니면 0.01%나 뭐 이 정도는 가져갈 수는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게 약간의 이제 좀 이게 불거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그 기업의 성향과 좀 어느 정도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 저번에도 수익성이 앞으로 더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재고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위험성을 감안하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여지다시피 곧 어, 곧 2025년도에 들면 이게 꺾이는 시점이 나오고 그리고 고령화 시점이 곧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고령화 시점으로 일부 비중이 연금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측면이 필요하고 개인에 대한 시점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형태에서 연금에 치중하고 투자 수익률에 치중을 해서 배당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수익성을 높여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거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기반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은퇴를 해서 고령화로 넘어가는 시점을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산에 대한 버블 현상은 더 많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많은 이자를 주려고 하는 상품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투자하려고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걸 한국적 관점에 제발 녹여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투자 성향도 매우 다릅니다.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오스에 대한 추가 소식 및 블로건에 대한 계획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파워업에 대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블리시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KYC AM의 인증 도입, 그리고 빠른 속도, 수수료 무료, 블리시닷컴의 트위터 계정도 블리시 매입을 추정할 것이다. 요거는 미리 프로젝트 다 끝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EOS.io 비트코인 채굴 솔루션을 도입을 하겠다. 요거 해서 뭐 앞으로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상반기 중에 나오면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파워업 모델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설명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과 차이점은 이오스 스테이킹의 CPU 넷과 같은 리소스를 얻는 개념이 사라졌고, 이를 통해 유휴 자원으로 이오스를 스테이킹하고 CPU 넷 점유한 계정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원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오스 네트워크의 사용자는 무조건 이오스를 지불해야 된다. 단점, 전손 수수료가 발생하며 스테이킹한 경우에 수익이 생기니 결론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지만, 한 번 전송을 하려는데도 수수료가 생기니 거래소가 아닌 외부 지갑에 이오스를 소량에 보유하고 있거나 스테이킹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거래소에 옮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오스가 파워업 모델과 프로파일을 진행하는 건 많이들 보셨을 거다. 이제 곧 그게 공개가 되고 보여주게 되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집중하게 볼 필요성이 있고, 이오스도 엄청 괜찮을 것이다. 근데 이런 내용을 빼고 약간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보면, 댄 라이머는 아주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댄 라이머가 나가면서 이제 또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블록원, 그러니까 현실주의 체계로 이번에 좀 이오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다시 조금은 바꿔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완성도는 그거와 별개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모델링과 마케팅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블로거니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와 댄라이머의 꿈만 먹고 가는 방향성은 좀 다르죠. 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뭐다? 예, 수익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아마존도 이제 대형 마켓을 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와 이것에 따른 프로젝트를 출시를 하면서 더욱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질병으로도 아마존이 많은 수익성을 가져갔고, 앞으로는 일일 배송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와닿진 않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큽니다. 저도 중국에서 배송을 한번 시켰는데 오는데 3일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3, 4일 걸립니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면은 아주 혁신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제 이런 형태를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뭐 앞으로에 대한 결제 수단을 다각화해서 하는 부분과, 조만간에 있는 이게 미국인만 결제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 자체 안에서도 해외 출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이런 형태에 따른 배려적 차원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 대한 그런 대충 눈치를 보면은, 아, 요거 하면 돈이 될 것 같다, 요런 게 좀 있으니 움직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마존 외 쪽으로 또 본다라고 해도, 이제 폭발적 이연 소비 부분, 그러니까 이번 질병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게 되면은 코인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해도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해외 여행에 외국인 애들이 한 방에 풀려서 막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 나라마다 환전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미리미리 환전이 가능한 나라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나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카드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은 일단 돈이 급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다 준비를 할 것이에요.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돈에 굶주려져 있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번에 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번에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나. 당장 이 기쁨이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기쁨으로 가야지 정말 올해 내가 똑똑한 투자를 했구나라는 점을 느끼는 거지. 이번 2월 달에 아주 그냥 무슨 마약 맞듯이 취해 있다 보면은 수익이 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뒤통수 맞는 순간 멘탈 다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